음악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음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설하는 사람은 이 음악을 어떻게 정의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얘기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하면 클래식 음악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공연을 선택해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이 포함된 공연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회.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음악회를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표를 좀 사서 가세요. 초대권이 남발되는 음악회치고 좋은 음악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국 독창회, 귀국 독주회. 보통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되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음악들을 해야 돼요. 현대 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디다 쓸까요? 귀국 독주회에 씁니다. 그러니 가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아는 음악을 또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을 돈을 내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이 이야기를 걸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에는 과연 정말 좋은 좌석이 따로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협주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주곡을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 되면 무대가 있으면 정중앙에 지휘자가 서 있어요. 그 지휘자의 관객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 협연자가 앉아서 협연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도 다 보이겠죠. 표정도 잘 보이고.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큰 피아노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피아니스트의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도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좌석은 왼쪽이지 않겠습니까? 협연 무대일 경우에는 왼쪽, 그리고 오케스트라, 큰 오케스트라의 공연일 경우에는 2층 앞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소리라는 것은 이게 떠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가면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공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떠오르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2층 앞줄.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로열 박스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곡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앞에서 감상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수는 과연 언제 치는 것일까? 제 친구들에게 그래도 친구가 지휘자인데 좀 와서 음악 감상 좀 해. 그러면, 야, 그거 박수 치다가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수를 그럼 과연 언제 칠까? 일반적으로는 교향곡이나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전 악장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악곡 같은 경우에는 묶음으로 해놔요. 같은 카테고리의 음악들을 묶어 놓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나와 있어요. 세 곡을 묶어 놓기도 하고 네 곡을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박수 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독주공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박수 쳐주는 게 좋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아리아나 유명한 이중창들 이런 거 끝났을 때는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실제로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하는데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니까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 담았다가 농담이라고 하는 현악 사중조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 농담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면 연주를 또 해요. 또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면 또 해요. 무려 4번을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 곡의 제목이 농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있었던 실수들이니까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